안녕하십니까, 이광재현입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또 오늘은 약간 좀 날씨가 풀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쌀쌀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눈발이 좀 날려서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짬짬이 이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로컬 리노베이션라든지 또 이쪽에는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핀란드에 대한 복지 그런 책들, 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런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서부터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 먼저 일본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상황을 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소멸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소멸 대응 계획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은 지방자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내려지는 하향식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좀 더 그 인구가 많은 또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홍천처럼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적고 또 농촌 지역 또 산업 기반이 많이 안 돼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돼서 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대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대학교가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키우고 정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만의 어떤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지역만의 강점을 찾아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역에 있는 주민,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지방 소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 뭐 정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의원들, 자치단체장들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산림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죠. 게스트라는 연구단체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건 뭐냐면 지역의 산림 자원을 소득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85% 정도의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 불편한 존재로 여겼었고, 그것을 자원화해서 지역의 관광 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니면은 그 산림에 관한 그 2, 3차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사실 못했던 부분을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퀘스천 다크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책이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의 임도에서 트레킹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한 7, 800명 정도의 트래커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해줘서 그걸 토대로서 임도에 관한 가치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관에서는 평정에서는 이렇게 홍천 임도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의 수립 용역에 대한 책자를 2권으로서 요약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조사된 조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돈을 들여서 이 용역집이 발생이 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용역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게 각 과서나 각 부서나 아니면 군수나 부군수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군수 부군수가 이걸 다 책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담당과에서는 이거 용역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가 볼 때는 1억 6천 한 500만 원 예산을 되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캐빈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큰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충분히 이거는 한번 홍천에다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악 자전거 파크라든지 또 크로스컨트리 코스라든지 인공 암벽이라든지 뭐 산악 레포츠에 대한 모든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곳곳에다 테마식으로 해서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이걸 모든 것을 다 실행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산림진흥원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홍천에는 이제 국립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상 없어요. 홍천에서는 그런 국립 산림에 관한 부분들, 산림치유센터, 산림수목원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지만 또한 국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홍천은 대단히 많은 산림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홍천강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진짜 실행을 해서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욕심까지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홍천에 대한 이 주거 환경이는 굉장히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친환경 도시, 최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그런 도시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한 도시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찾고 싶고 거기서 홍천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길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찾아내서 지역에서 이것만큼은 타 지역에 타 지자체에 견줄 데가 없다.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홍천을 꿈꾸는 이광재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